네,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 정부에서 우리의 밥상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정부 우리의 밥상을 부탁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어떤 게 핵심이라고 좀 파악을 하셨어요? 예,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이 밥상 정책에서 두 가지 테마를 꼽아보자면 직불금 5조의 증액과 그리고 농업 예산 확대 그리고 또 식량 주권과 경자 유전 원칙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꼽았는데요. 네. 뭐 언뜻 들어보면 소위 당색이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자 유전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키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진보적인 농업 의제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 명단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은 없거든요. 예, 농촌 표심이 이제 절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게감을 두고 있다고 솔직히 좀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밥상 뉴스 코너에서 이 당선인의 공약을 재차 점검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까? 예,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총 직불 예산 규모를 5조 원으로 증액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공익형 직불제 시행 첫 해에 2조 4천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처음에는 5조 원 약속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내건 일종의 공통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이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본것 빼고는 다 오르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식품 가격 치솟는 이야기를 밥상뉴스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원래 빚보다 빠른 게 내 월급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국제 정세의 불안에다가 기후 위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선자가 식량 자급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또 농지 면적과 장기 식량 수급 계획을 밝히겠다라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캠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식량 자급률 60%를 내걸었을 때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조만간 실현 가능한 수치와 의지를 얼른 발표하고 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주요 곡물은 원래 선물 시장으로 이미 물량을 확보해서 선거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데 기업들이 본래 이 정권 교체기를 노려서 기습적으로 좀 가격을 올리는 행태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정부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경자 유전의 원칙도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는데요. 당선자도 지금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경자 유전 원칙의 준수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라고요. 절대 농지. 절대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농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농지를 지키고 또 친환경 농업을 진흥하겠다는 그 약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탄소 중립을 이렇게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떤 진흥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과 어떤 기술적인 지원들 그리고 정책적인 그 뒷받침들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급식에 친환경 그 농산물들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자 유전을 이제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죠. 뭐 그 농사 짓겠다고 논밭 사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네. 그죠? 땅값 오르기 기다리고 있는. 특히 뭐 과실나무나 조경수들이 그래서 그렇죠. 한때 또 유행이죠. 네. 아무튼 자, 대통령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짚어주신다면. 역시 여성과 청년입니다. 현재 한국 농업과 먹거리는 절대적으로 여성 농민들의 노동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인수위의 특징이 능력 위주의 배치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상황인데 이번 그 인수위 명단에서 여성 농민들의 현안을 발언하고 챙겨나갈 전문가들은 전무합니다. 또 당선자의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이었거든요. 지금 한 전국에 10,000명이 채 되지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슬로건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여성 농민과 청년 농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 당사자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인수위에서 이 농업 문제를 누가 챙기고 있는 거예요?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국민의힘의 의원이 핵심 인물인데요. 뭐 캠프 때부터 농정 공약을 챙겨왔는데 그리고 지금 지역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이 돼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 차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통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하영재 의원도 특위위원회에 합류를 했는데요. 당선자가 이 농정에 힘을 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기대를 좀 살짝 모았
나왔었는데요. 막상 인수위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힘을 실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왜요? 예, 인수위에 이 그 경제 2분과의 실무위원들이 배치를 하는데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기획재정 담당관, 즉 과장급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의 지우호 디지털 혁신팀장 2명이 이렇게 합류를 했는데요. 그동안의 관례대로 보자면 국장급 1명,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과장급 1명이 파견이 되는데 여성가족부하고 농식품부만 이 지금 고위공무원이 파견되지 않고 뭐 인수위 측에서는 슬림한 인수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말의 진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직원이 파견되기는 이제 국장급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과장급 정도의 실무진만 1명 이렇게 파견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밥상 뉴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앞서 네. 윤건영 의원과 이제 인사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개편에 들어가서 네. 밥상 뉴스는 오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네. 정은정 그 농촌 사회학자와는 다음 주부터 다른 역할, 네. 다른 코너에서 만나 뵙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저는 생존했습니다. 네. 뭐 코너는 이렇게 접지만요. 이 고민을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기후 위기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노동 문제, 현안들이 많으니까요. 더 많이 차려서 오겠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